금묵자 흙입니다. 묵은 먹묵자입니다. 어르신들 잘 아시죠? 먹묵자. 요 검은 흑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한 놈은 검다 그 말이에요. 요건요 부현이라는 사람이 쓴 태자소부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잠언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있어요. 무릇 새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틀에 따라서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 된다. 나무는요 그걸 깎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새도 녹여가지고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또 틀을 잡아주는 도지개가 있어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활 휘면은 도지개로 딱 잡지요 이렇게. 그걸 도지개라 그래요. 이런 까닭으로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은 모래입니다. 주사 인주 만드는 거.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붓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자, 또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가 조화로우면 울림이 맞고 형태가 바르면 그림자 역시 곧다. 내가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으면 내 그림자도 삐딱하게 서 있다 그런 말.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내 그림자도 밝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 환경의 영향이 무지무지 크고 네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뭡니까? 그 성과야. 네가 일하는 성과도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것은 맹모 삼천지교하고 똑같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열여전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맹자 어머니가 맹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사는 집이 공동묘지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맨날 하는 짓이 장사 지는 일만 하고 있어. 왜냐하면 어린애 눈은 그만 보니까.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아이고 이곳은 내가 아들을 키우기 못 되네.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로 갔어요. 시장 근처로 가니까 맨날 장사하는 놀이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애들은 그렇게 순진하죠.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아이고 이것도 내가 아들 키우기 못 되네.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로 갔더니 공부하고 예법을 한 걸 매일 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 여기가 아들을 키울 만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맹자를 대학자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열여전에 나와 있어요. 요 비석 요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세워놨어요. 맹모 삼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맹모 단기. 그 열여전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맹자가 커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다는 게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스승을 찾아 공부하러 갔는데 오늘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놈이. 기별도 없이. 그래서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는데 아들을 보고 그래 네 학문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하는 소리가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맹모 단기라는 게 짜고 있던 배를 잘라버린 겁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맹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도중에 공부를 그만두는 것은 내가 배를 짜다가 배를 잘라버린 것 같다. 이게 뭐가 되냐. 그걸 보고 맹자가 크게 느껴가지고 자사는 저명한 학자입니다. 사서 중에 중용을 썼다는 그 자사,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 공자 자사를 스승으로 섬겨서 대학자가 된 게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그만두면 배를 짜고 있다가 배의 날씨를 잘라버린 거다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배가 되겠냐.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모인다. 같은 것끼리는 서로 모인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주역에 있는 말입니다. 방위유치 무리군분 기륭생이. 삼라만상은 그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만물은 무리를 지어 나누어 살며 기륭이 거기에 생긴다. 자, 기륭생이.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누구와 친구를 이 친구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기람과 흉함이 거기서 나온다. 맨 건달들이나 깡패들하고 같이 사귀면 어떡하겠어요? 그짓하고 살겠죠. 펭귄하고 무슨 물개하고 모여 사는 거 봤습니까? 저끼리 모여 살아요. 요거 들소대인데 저끼리 모여 살고 얼룩말 저끼리 모여 살아요. 이게 방위유치입니다. 저끼리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애터미는 모여 살 만한 곳인가 하는 걸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하니까 하고 싫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과연 여기는 모여 살 만한 곳인지, 과연 이쪽 애터미 사람들은 사귈 만한 사람인지를 주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에서는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래 했느냐?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밤낮 없이 뛴 사람들이, 밤낮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뛴 사람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공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모여 살 만한 곳이다, 사귈 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문제인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인데 아주 절망적인 토론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라는 거 아시고 있죠? 최고에도 보통 뭐 좀 한두 배 높다 그게 아니고 OECD 평균의 10배라고. 그게 자살이 많아요. 왜 그러냐? 노후 생활자금이 없어.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사회의 현실이, 옛날에 농경시대나 산업화 초기에는요, 한번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퇴임할 때 거의 근무했어요. 맨날 저 TV에 나오는 드라마가 뭐였습니까? 만냥과장 드라마였죠. 자기 친구들은 다 이사 됐는데 지금까지 과장인 사람, 지금 같으면 다 쫓아내버리고. 근데 그때는 아무리 과장이라도 선배 대접하면서 그렇게 정년퇴임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신고용 없어졌어요. 자영업의 어려움. 지금 자영업이 초토화되고 있죠. SSM이라든가 대자본이 골목 상권을 점령하면서, 과거에 골목에서 쌀 장사하고 연탄 장사하고 무슨 구멍가게하고 뭐 미장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세탁소에 해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키우고 기르고 부모 봉양하고 평생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가게세도 안 나와. 왜? 대형마트가 생겨가지고 지금 소비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거든. 그래서 자영업 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지금 OECD, 즉 정부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게 한국의 자영업이에요.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가 58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2배예요. 2배. 지금 자영업자가 절반으로 줄어야 겨우 먹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2배야 지금. 그래서 정부 저 관계당국에서도 지금 대형 도산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지금 몇십 년 회사 생활 해가지고 겨우 집 하나 사고 이제 퇴직금 얼마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창업이 안 되니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대형 도산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워킹푸어는 일하고 있는데 현재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도 가난하다 그런 말이죠. 이게 한 10% 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보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 하우스푸어, 집을 샀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깡통주택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후. 근데 왜 우리 노인들의 자살이 이렇게 많으냐? 노인들이 왜 자살하냐면 빈곤에서 자살한다. 이게 빈곤에서 자살 그 설문해 보면 당신은 왜 죽고 싶으냐? 설문해 보면 1위가 뭐가 나온지 알아요? 질병. 두 번째가 빈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질병이라고 나온 게 빈곤이에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니까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빈곤이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지금 사회보장 공적 이전이라고 그럽니다. 공적 이전이 15%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만 원 받던 현직에서 근로세대에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퇴직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년퇴임을 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15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15%예요. OECD 평균은 60%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는요, OECD 선진국들은 뭐 그러다 거덜났지만은 100만 원 받다가 퇴직을 해도 정년퇴임을 해도 60만 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자살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100만 원 받다가 15만 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 그걸? 자,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돈을 벌고 평생 살아가는데요, 무슨 돈이 최종 목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노동과 소득 획득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나누면 4개로 나옵니다.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소득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게 임금소득이에요. 회사에 취직해서 공무원, 그 다음에 어떤 공사 이런 데 취직해서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 이걸 임금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자가 있어요. 고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의 아주 결정적인 약점은요,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 소득이 중단돼 버려요. 내가 회사에 나가다가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 봉급도 중단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여기서 소득을 얻는데, 여기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근로세대의 소득을 얻어서 요 자본을 늘리자는 겁니다. 만약에 근로세대에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임금을 받아서 은행 예금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퇴직을 하더라도 요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저축을 해서 이걸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많지가 않아요. 다음 자유업과 자영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노동과 소득을 교환한다는 면에서는 같은데,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동일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겁니다. 이게 개업의사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연예인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점, 미장원, 지금 요런 옛날에 자영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역시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의 소득 획득 방법이에요. 내가 미용사인데 어떤 이유로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이유로 그만두면 소득이 당장 제로가 된다. 내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못하면 소득이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소득 또는 노동과 소득을 맞바꾸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이걸 늘려서 이 4번 자본 소득이 있도록, 캐피탈 인컴이 있도록 캐피탈을 늘리려고 그래요. 자본을 늘리려고 그런다. 이 자본만 충분히 늘리면은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 밤낮으로 365일 일해서 자기에게 소득을 갖다 줘요. 그럼 은행에 예금이 200억 있다. 그러면 은행 예금주가 어디 가서 무슨 병원에 앉아 있건 등산을 하건 수영을 하건 관광을 가건 우리 은행 시스템은 일정한 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지금 4% 이자라고 그럽시다. 4% 이자하면 200억은 얼마예요? 200억 얼마예요? 8억이죠. 8억. 연간 8억, 월 한 7천만 원. 그럼 200억 가지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일하면서 200억 정도 예금 가지고 계신 분은 집에 가만히 놓으셔도 돼요. 월 7천만 원 쓰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은행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은행 시스템이 크리스마스라고 이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줘요. 1년 내내.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일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죠. 전부 이 자본 축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 활동을 중단하는 순간 자기 소득은 없어져요. 물론 음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전부 자본이에요. 자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소득인데, 이 시스템은 노동과 임금을 맞바꾸지 않는 형태예요. 자기가 노동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나와요. 그러면 시스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 메이킹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종 회장님처럼 자기 기업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밑에 자기가 만든 시스템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대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해외에 출장 간다고 해서 월급 안 나온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을 설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억 가지고 여러분 기업 설립한다고 해봅시다. 그거요 몇 달 안 가면 결판이 나요. 거의 성공할 확률이 힘듭니다. 10억 가지고. 자,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매입하는 방법. 내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으니 시스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사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무 관리 이렇게 다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시스템을 사버리면 돼. 그게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란 말이에요. 좋은 프랜차이즈를 사면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요즘 사기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 정도 선진화된 경제에서요 그렇게 유락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은행 이자율을 보세요. 4% 주고 5% 그러고 3% 그러는데 어떻게 10% 20%를 줍니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도요 상당한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네트워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유일하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 없이.
돈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반팽이도 만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합심 협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의 크기와 건전성에 따라서 자기의 소득이 결정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본소득인데요, 여기서 연금도 자본소득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근로세대 동안에 계속해서 국가나 또는 연금공단에 부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캐피탈이 돼서 나에게 계속 평생 나오는 거예요. 평생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만약에 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소득이, 연금성 소득이 생긴다면 이 자체가 캐피탈이에요. 이게 자본입니다. 이게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은 생산성을 발휘하거든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신속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꾸물거리다가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자, 요겁니다. 합법성을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합법적인 회사인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다단계 사기 먹고 그러는데, 그거요 다단계 회사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법 회사예요. 현재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단계 회사는 70개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단계 업체가 무지무지 많은데, 나머지는 뭘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방판업으로 등록이. 그게 3만 개. 방판업으로 등록해 놓으면 앞에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하는 짓거리는 방. 자, 그래서 합법적인가 하는 걸 분명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덕성입니다. 이게 도덕성은요 합법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화장품요, 이거요 7만 6천 얼마에 안 팔고 76만 원에 팔아도 그거 굉장히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라고 다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두 번째,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경쟁력은요 가격과 품질인데, 그리고 아이템인데, 요 경쟁력이 없으면 암만 노력해도 안 돼요. 경쟁력이 있는가. 그다음에 제품의 구성. 제품의 구성은요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재여야 됩니다. 내구재는요, 내구재는 되지 않아요. 바로 자석료가 망한 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석료 한번 사가지고 무슨 몇 개월 만에 또 삽니까? 저도 그거 300만 원을 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게요 도덕적으로도 안 되고 아이템도 안 맞아요. 그게 소비재가 아니에요. 한번 사면 몇십 년 쓰는 걸 어떻게 그걸 사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이 정의롭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외국 회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거기서 성공한 분들은 다른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보상 플랜, 성공 가능성. 성공 가능성은 뭘로 봐야 되느냐면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암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어 봐도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증명이 되겠어요, 그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이게요 세뇌 공작인지 아닌지 봐야 돼요. 세뇌 공작 당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교육 시스템이 어떤가.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요건요 글로벌 진출인데 선진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요 세계에서 가장 싼 물건부터 가장 고급 제품까지 다 있어요. 전부 수입한단 말이에요. 인도 제품 무지무지 싸요. 중국 제품, 만약에 중국 신발, 인도 신발이 안 들어오면 미국 국민의 70%가 맨발 벗고 다녀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옷. 그런데 백화점에 가면 진짜 또 고급 제품 다 있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도 안 되고 품질이 나쁘면 또 안 돼요.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시장 안 됩니다. 일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이에요. 그게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든지 무지무지 까다로운 사람. 거기 진출했어요. 캐나다 마찬가지. 캐나다는 땅덩어리는 넓은데 인구는 3천만 밖에, 땅덩어리 우리나라 100배가 넘죠. 100배가 넘어요. 그런데 인구는 3천만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 진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국가, 사회에 대한 공헌 여부.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다른 고객들과 이 국가에 공헌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만 쫓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어야 돼요.
이 보람이 있는가 하는 걸 보셔야 된다. 자, 이런 요소를 가지고 판단해 보셔서 내가 이 사업을 해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 의사결정의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70, 80이 됐을 때 지금 내가 한 의사결정이 후회가 될 것이냐, 안 했다면 후회가 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50인데 내가 70, 80이 됐을 때 지금 내 의사결정이 후회가 된다면 이걸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걸 안 했다면 후회가 된다면 해야 된다. 그게 후회 최소화 메커니즘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기회의 신이에요. 제우스 아들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신이라는 게 전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렇다 그 말이. 이게 기회의 신인데, 자, 기회의 신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조각이죠. 조각인데 여기 홀랑 벗고 있어요. 이게 홀랑 벗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빨리 발견되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기회가 오면 빨리 기회가 왔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벗고 있다. 그 다음에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렇죠? 따라서 기회가 자기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가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보면 뒤가 대머리 해가지고 못 잡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여기에 발에가 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아차 기회였구나 하고 잡으러 쫓아오면 도망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놨어요. 여기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 칼입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과연 당신이 잡을 만한 기회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 말이에요.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칼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기회라면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회의 신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 따라서 빨리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피터 드라카라는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가 있죠. 그 양반이 경영의사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타이밍이다 그랬어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리 정확한 의사결정도 필요 없다. 문제는 이제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공마단에서 이런 거 보셨죠?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학자들은 붙입니다. 요놈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묶어놨어요. 튼튼하게 묶어놨어. 암만 떼려고 안 떨어져. 그런데 그러면 크면 어떻게 하느냐? 크면은 작은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놈이 안 떼.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떼지는데. 왜냐하면은 고정관념입니다. 아, 이 쇠사슬은 내가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이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원리예요. 이것은 내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면 성공하고, 아까 포드처럼 못하리라고 생각하면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폴 마이어는요, 대학 중퇴 말 더듬이었어요. 보험회사에 세일즈맨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말을 더듬어가지고 57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27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가장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유명한, 지금 기업을 40개나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부자가 되었다는 게 유명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부자가 되어놓고 나는 왜 부자가 되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 연구소를 만들어. 내가 왜 부자가 됐냐 이게.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다시 말하면 비비드리 이미징 그랬죠. 내가 월천댁이라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아던트리 디자이, 열렬하게 나는 월천댁이 되고 싶다. 왜? 자식들 교육시키고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 효도하고 싶고 잘 기르고 싶다. 또 내 친구들에게 잘하고 싶다. 이게 뭔가 열렬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sincerely believe, 나는 그렇게 분명히 된다. 이렇게 믿어야지. 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게 중요해요. 열정적으로. 인스디에스까지 액트 오픈이에요. 열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성공한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러면 다른 사람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에요. 인생에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그 맞는 소리 같아. 그렇죠? 그만두었을 뿐이야.
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Attitude is everything.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지 왜 그 마음가짐이 전부다 이렇게 시작.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마음가짐이 전부다. 그래서 이제 환골탈태란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 하는 걸 완전히 벗겨버려라. 완전히 벗기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 이 말을 바꿔보세요.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내 자식 잘 기르고 교육 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이런 데는 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요한 필사즉생 필생즉생.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죠. 죽기를 작정하면 반드시 내가 죽겠다고 하면 살고 요행이 살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작은 자존심을 잠깐 벽장 속에 넣어놓고 3년 뒤에 내가 월천댁 월천남 또는 이천댁 이천남이 돼가지고 더 큰 자존심을 이루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요. 정신 안 차리면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애터미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공 그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제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시는 문제고, 누구의 권유,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그건 자기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 모두 올바른 결심을 하셔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